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이번에 미구아라 마스크팩이 재입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구아라 마스크팩은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써보고 만족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 제품이고요. 라니맘닷컴이 최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찌됐든 히사모 팀장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미구아라 마스크팩 효과 확실하고요. 양 크고요.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가을 골프하시는 분들 필수입니다.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11월 1일, 11월의 첫날 히사모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히사모의 첫날 뉴스는 지난 한 주를 종합하면서 주일 오후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선 소식입니다. 화요일날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마지막 주말 유세가 뜨겁습니다. 지금 경합지역을 다니면서 막판 표신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 후보고요. 미국의 대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각과 전 세계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렸고요.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바이든 쪽으로 완전히 걸렸고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재 중간 입장에서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서 의사들이 돈 때문에 감염 수치를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의사협회로부터 정말 악마의 발언이다라고 하는 강한 공격을 받았고요.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커밍아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미국의 의사들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저렇게 악의적인 수치를 발표한다고 했을 수 있을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사모는 트럼프 편도 바이든 편도 아니지만 제대로 정신이 틀어박힌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후보에 대해서 큰 기대치는 없는데 두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걱정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대선 이후에 지금 소요 사태, 대규모 시위, 폭동, 약탈에 대비한 각 주에서 각 경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사전 우편 투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최악의 상황은 내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인단 투표, 그 다음에 박빙의 승부로 갈렸을 때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그 다음에 재검토, 이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지게 되면은요,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거든요. 근데 1월 20일까지도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1월 20일까지 뉴욕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모든 경기가 아마 마비가 될 것입니다. 제2차 경기부양책도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안 나오겠죠. 월등한 표차로 바이든이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깨끗하게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든지 반대인 경우도 있죠. 트럼프가 확실한 승리하든지 바이든이 확실히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든지, 이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운타운 자바 쪽에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다시 큰 화재가 발생했네요. 그쵸? 지금 산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본격적인 가을철, 우리가 흔히 가을하면 낙엽,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최고치로 다다르면서 사실은 산불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가을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다운타운 자바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 히사모 뉴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시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화재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작업장, 여러분의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도 혹시라도 화재의 위험이 노출되거나 화재의 위험성 있는 곳은 여러분 알아서 먼저 소방당국에 신고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막판을 치닫고 있으면서 정말 과열 양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캠프는 서로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막판 기싸움이 한창이고요.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러니까는 바이든 지지자들을 향해서 총기로 난동하는 것을 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잘하는 짓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응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경합주 6곳의 여론은 북부 지역은 바이든, 남부는 초경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5개 주에서 광폭 유세를 펼치고 있고요. 바이든 또한 처음으로 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알려드렸는데 포틀랜드의 최간의 김치 공동 창업자인 우리 매시 초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로 발견이 되었죠. 일단 괴한에 의한 피살로 보여지는데 지금 범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구구 돌풍이 주춤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도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우소나로 지지의 지방선거 후보가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아야 되겠고요. 민주당의 이 텍사스 유세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총을 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당 유세 버스를 포위하고 욕설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뭐합니까? 이건 놔두면 안 되죠. 그쵸?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죠.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서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냐? 너 어릴 때 생일 파티 때 아무도 너한테 안 와서 그렇게 너가 친구 없는 왕따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지금까지 전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를 저격한 것 중에 가장 수위가 센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요, 트럼프 유세 때문에 3만 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유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선 때문에 감춰져서 그렇죠. 지금 연일 지금 주말에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주말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326명이 늘었다는 보고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대선 뉴스에 가려서 놓치고 있다고, 코로나는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건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렌지 카운티도 실제 통계보다 약 5배 가량이 무증상자를 포함해서 코로나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못 잡는 걸까요? 백신이 나와도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시니어들이 사망에 이르지 젊은 사람들은 죽지 않네 라는 것으로 지금 경계심을 좀 푸는 가운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할로윈 파티 때 지금 난리도 아니었죠. 분명히 여기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실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지금 화성에 가는 게 본인의 목표잖아요. 우리 히사모의 분가 채널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에서 계속해서 테슬라를 비롯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타고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테슬라의 창업자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만이 지구에서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화성 이주 계획에 대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황당한 발언을 했죠. 뭐냐면
화성에 대한 주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먼저 가서 깃발 꽂는 사람이 되는 거지. 화성에서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지구의 권한 받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가운데 소니가 미국의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업체 크런치롤이라고 하는 곳을 전격 인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스트리밍 서비스는요, 굳이 넷플릭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말 돈 되는 마켓이다라는 거에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김하성 선수라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인데요, 굉장히 잘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머지않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멕시코는 범죄와의 전쟁을 총괄 지휘할 치안 장관의 여성을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멕시코의 저 범죄 조직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의 군대 규모인데 아무튼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틱톡 사용 금지를 향한 트럼프 정부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가장 최단 기간에, 최근에 100만 명은 가장 최단 기간에 늘어난 수치라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와 대선이 겹치면서 연일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명박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전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금 4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수감을 앞두고 건강검진 받고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참 인생사 세옹지마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전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지지자들이 더 없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뭐 특별 영상으로 다룰 가치도 별로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들어가자면 너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일단 자기 좀 사람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좀 자기 사람들을 넉넉히 챙겼으면 저 전두환, 우리 전두환 아저씨처럼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는 약간 똘끼 가득한 장세동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봐서 좀 덕은 모자르는 사람 같아요. 그쵸? 돈은 많이 벌고 우리 태진아 씨 때문에 정말 태진아 씨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알죠? 요 야사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드릴 텐데, 태진아 씨 때문에 현대건설 사장도 됐고 여세를 몰아 서울시장도 됐고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까지 됐지만, 그러나 뭐 한 시대를 획이 굵게 그으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돌이켜봤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이동국 선수 현역 선수 시절을 마감하는 은퇴식을 했네요. 쌍둥이 2명 총 5명의 아버지인 거 아시죠? 유튜브에 보면 이동국 선수의 딸들이 만든 가족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은퇴 기자회견을 먼저 여는데, 와, 딸들이 정말 모델급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잘 키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42세가 넘도록 현역 선수를 뛸 수 있었다는 건 자기 관리에 정말 확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최다골을 넣은 것보다 더 값지고 칭찬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기 축구에도 아니고 프로 축구의 40세가 넘는 노장으로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저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얼마나 성실한 선수였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거든요. 저희 히사모 뉴스를 들으시는 히사모 가족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 말로만의 100세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얼마든지 이동국 선수처럼 무병장수로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코로나 시절에 정말 스트레스 많고 하루가 전쟁통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으시고, 하지만 또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즐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골프가 되는 운동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생활이든 조금씩 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더불어 주변에 좋은 분들,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의 고비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첫날입니다. 시사모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국 소식 이어집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단계 격상 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헬로윈데이 유흥업소가 서울에서만 14곳이 적발됐는데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유세가 취소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대선 이후 한반도 현안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분석합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묻는 민주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가 하면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먼저 관련 보도 보시고 워싱턴 연결해 현지 상황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수천 명이 깃발을 든 채 비버리 힐즈 거리를 메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행진을 합니다. 이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주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이 강목을 든 채 진압에 나섰습니다. Look at that. 텍사스주 35번 고속도로에 트럼프 지지 깃발을 꽂은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민주당 유세버스를 발견하자 일부 차량이 뒤를 쫓으며 에워쌉니다. 텍사스 민주당은 친트럼프 시위대가 욕설과 야유를 하면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세 행사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텍사스를 사랑한다는 트윗까지 남겼습니다. 지지자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Did anybody see the picture of that crazy bus driving down the highway? They're surrounded by like hundreds of cars and they're all Trump flags all over the place. What a group.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는 시위대 200여 명에게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선거 전후로 발생할 폭력 사태에 대비해 연방, 지방 정부별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서지영 특파원, 대선이 임박할수록 미국 내 분열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막판 유세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네, 이틀 전 플로리다에서 격돌한 두 후보, 이번에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북부 경합주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을 각각 찾았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인데요. 하루에만 4곳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시간주의 승기 쐐기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두 후보의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This election is a choice between a Biden depression, which is what will happen, or a Trump boom. This is going to be a boom. We choose unity over division. We choose truth over lie after lie after lie after lie. 네, 이런 가운데 주요 경합주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대선 막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현재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어느 쪽이 불리하다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당일 현장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합주 6곳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30일 기준 확진자 2,499명, 미시간주도 1일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선 당일 현장 투표에 기대를 거는 트럼프 캠프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더 민감한 민주당 지지층도 투표를 기피할 수도 있어 막판 지켜봐야 할 변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사전투표죠. 이 사전투표 유권자가 9천만 명을 넘었다면서요. 네, 전국 등록 유권자의 4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2016년 대선 때 투표한 유권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늘어난 사전투표에 배달이 지연되면서 개표가 늦어지거나 무효표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 대선 개표에 수주가 걸릴 수 있다며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순서, 오늘은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보름 전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미국에서 열렸죠. 그런데 회의 시작 전 공개 발언부터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국 측은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출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 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렸죠. 미국 측은 또 주요 의제도 아닌 방위비 협상 문제를 꺼내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졌는데요. 방위비, 주한미군, 그리고 전자권 전환 문제, 이 한미동맹의 3대 현안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한미는 지난해 1조 369억 원에서 올해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5배 넘는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폭 인상을 재차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도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타결을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주독 미군 감축 추진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ermany is paying a very small fraction, so we're going to be reducing our forces in Germany.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비용 문제와 연결하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 한미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 세계적인 미국의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의 미군 재배치 더 거세게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은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자권 전환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특히 전환 조건 협의부터 상세한 검증을 요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둘 다 공통되긴 한데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한국과의 동맹,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전자권 전환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반중 전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전략적인 판단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대중 정책은 두 후보의 공통 분모여서 누가 당선되든 군사적 분야에서 반중 전선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요구는 커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전북이 통산 최다인 8번째 정상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동국은 은퇴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고 영구 결번까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이동국은 마지막 K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으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이동국의 등번호 20번과 같은 전반 20분, 팬들은 2분 동안의 기립박수로 전설을 예우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든 전반 26분, 전북은 제2의 이동국 조규성의 헤딩골로 우승을 예감했습니다. 조규성은 전반 39분 예리한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를 받아 이동국의 후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동국은 장기인 발리슛으로 은퇴잔치를 자축하려 했지만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이동국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나갈 때마다 아쉬움에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전북은 홈팬들의 환호 속에 대구를 2대0으로 이기고 올해도 K리그1 정상을 지켰습니다. 전북은 사상 첫 4년 연속이자 통산 최다인 8회 우승을 달성하며 K리그 역사까지 새로 썼습니다. 시상대 가운데 선 이동국은 자신의 8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은퇴식에서 등번호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고 이동국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축구선수 아들을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